안녕하세요. 이규승입니다. 이 조교사 면허를 받고 데뷔하기까지는 그 면허를 받은 순서대로 과거에 됐었는데, 그 규정을 바꿔가지고 평가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드러났습니다. 이번에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게요. 평가 방식이 도대체 무엇인가, 어떻게 했기에 이리도 조교사 되기가 어려운가, 그 한번 따져보도록 하십시다. 먼저 그 조교사 면허를 받고 데뷔하기까지는 상당히 그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. 문주원 기수가 면허를 따기 직전 즈음에서 마사회가 개업조교사 선발을 위한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. 마사회가 기수나 조교부, 경마교육원 교관 가운데서 조교사 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기와 이론, 면허 면접 시험을 치러서 선발해서 면허를 주고 이 마방을 대부받는 소위 데뷔하는 이 순위도 정했습니다.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결혼이 생길 때마다 순서대로 이렇게 데뷔가 되는 거죠. 한 명이 결혼이 났다 그러면 가장 빠른 사람 한 명이 되고, 또 두 명이 결혼이 났다 그러면 1번, 2번이 데뷔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데뷔하는 거를 마방대부라고 합니다. 경주마가 이 조교사가 데뷔하려면 경주마를 입사시켜야 될 마방이 있어야 되겠죠. 이걸 마사회로부터 임대를 받는 겁니다. 그 대부를 받는다 해서 이제 그래야만이 데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이에 따라서 예비 조교사들의 데뷔 순위는 누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누가 1번, 누가 두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결혼이 두 명이 났다. 그럼 1번, 2번 순위가 데뷔한다. 그 1번, 2번이 누구누구다. 이렇게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 개업조교사 선발 평가 기준이라는 게 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과거와 같은 이 순위가 사라지고 예비 조교사들로서는 이 기준을 통과하기조차 너무나 힘겨워졌다고 조교사 지망 대사자들은 그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이게 그 평가 기준을 우선 통과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. 통과는 누구나 다 또 면허 시험을 보느라고 얼마나 그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들을 했습니까? 그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그렇게 됐는데 이 합격하고 또 조교사 티오가 나면은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또 다시 봐야 되는데,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.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평가 방법은 우선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라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. 좀 들어봐도 생소한 말이죠. 이 정량평가가 20점, 정성평가가 80점, 모두 합해서 100점 만점입니다. 이제 이 정량평가라는 건 뭐 근속기간이니 그동안에 근속할 때에 뭐 성적이 어땠느냐, 이제 무슨 이런 것 등등, 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, 이런 것도 상벌 기준이랑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것이고, 근데 이제 그거보담도 거기에는 뭐 이 정성평가라는 것이 이게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이거는 정성평가는 사업 역량 평가 45점,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, 이게 45점, 가장 큰 점수입니다. 100점 만점에. 그리고 또 이제 기본 자격 35점 이래 돼 있는데, 이 중에 사업 역량 평가라는 것이 이 사업 계획서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. 이것이 35점 배점입니다. 사업 역량 평가 중에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마방을 운영해 나가겠는가, 이걸 계획을 이제 서류로 작성하는 건데, 이게 상당히 큰 논란거리가 됩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사업 계획서라는 게 작성부터 어려워요. 여러분 사업 직접 한다고 사업 계획서 만들어 오라면 얼마나 머리가 지끈거려요. 말만 다루는 직업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.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걸 만들려면은 매우 어렵죠. 이건 참 사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거의 이 작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 당사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서라는 문서 자체가 파워포인트, PPT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답니다. 이 PPT 파일이라는 게 뭐냐? 이거 일반인들 잘 모릅니다. 이거는 어떤 연구보고서, 뭐 용역 연구 같은 거 하죠. 마사회가 이 말발전 계획을 연구 용역을 준다. 그걸 작성을 해서 낼 때 이제 중간 보고서나 할 때 이게
만들어지고, 또 연구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어디 브리핑 자료로 씁니다. 이 관공서나 기업에서도 이 어떤 뭔가 사업을 무슨 새로운 일을 기획할 때 이걸 브리핑 자료로 그걸 만듭니다. 또 이 뭐냐면 학술단체나 이런 데서 심포지움 때 주제 발표도 이런 걸로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연구기관들이 주로 하고, 관공서에서도 또 마사에서도 주로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들이 하는 건데, 이런 서류를 말만 다루는 사람들 보고 만들어 오라고는 이게 만들어지겠습니까? 아마 마사의 직원 중에도 이 PPT 타입 파일 이거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. 많을 거예요. 저도 못 만듭니다. 저도 컴퓨터에 관해서는 원조 세대라고 그러잖아요. 신문사에서 가장 먼저 기사도 이 컴퓨터로 작성하고 컴퓨터를 가장 먼저 도입해서 썼으니까, 예, 그런데도 전 몰라요, 그거. 근데 거기에 이 사업계획서 쓰기도 어렵고 이걸로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, 이거를 외부에다 전문 대행업체에다가 맡기면 그 사람들이 또 뭐냐면 경마산업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을 사업계획서를 해야 될지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요. 이게 만들기도 어려워요.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용역을 구해서 만들기도 참 어렵고 고생 많이 하겠더라고요.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습니다. 거기에는 이 위탁 관리마, 이거를 18도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확인서를 마주들로부터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. 그럼 마주들한테 가서 받는다는 게 기수가 마주를 할 수가 있어야죠. 왜냐하면 마주의 위탁 관리는 조교사랑 계약을 하고, 또 기수는 이 기승 계약을 조교사와 체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요. 한 치 걸러 두 치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직접 다이렉트 거래가 없는 상대고, 단지 어떤 특정 말을 탈 때 마주가 잘 좀 타줘라, 상금 벌어줘서 고맙다, 뭐 이래가지고 뭐 선물을 해준다든가 뭐 밥을 한 끼 산다든가 하면은 만나는 수도 있고, 잘 좀 타달라고 격려하고 부탁도 해서 안다는 게 타는 말에 마주나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거고, 그렇지 않고서는 직접 만나지지가 않습니다. 그 모르는데 말 18마리를 어느 마주한테 가서 여러 마주들한테 가서 그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. 그 어렵게 받아서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탈락을 했네요.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또 부탁을 하러 가야 됩니다. 떨어졌어? 또 해줘야 돼? 뭐 이렇게 나오고, 또 떨어져서 세 번째 가면은 그때는 에이구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이렇게 나오고, 받아오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럽니다.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고, 이 탈락한 사람들도 있어요.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되고 어려운 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. 또 이 중에 이제 이 기준, 그 평가 기준 가운데는 이 관련 법규 등 경마산업 기본 지식과 말특성 이해 등, 이건 면허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. 그 학과 시험에. 그것들 또 여기서 또 파악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가? 이런 건 면허 시험 때 포개졌어야 되는 건데 왜 들어있나? 이런 또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면접 평가위원이 8명인데 그중에 내부위원이 6명이고 외부위원이 2명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 내부위원, 누구보다 조교사를 잘할 수 있나 못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기존 기성 조교사나 조교사협회 관계자들일 텐데, 그 사람들은 거기 한 명도 안 들어있어요. 그러니 이 평가가 물론 뭐 객관성이 있는 평가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, 이 평가 기준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항목들도 적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있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좀 찜찜하게 보는 시각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지요. 구조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조교사가 될 이 조교사들의 자질을 평가하고 능력을 평가하고 재보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, 이런 지적들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것이 이제 마사회가 어떻게 알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난 6일부터 문중원 기수 사고 난 직후가 되겠죠. 그때부터 서울, 부산, 제주 등 그 3개 경마장에 이 조교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이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. 그거 보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, 이거 자간 어쨌거나 손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 이 참고로 보면은
미국 등 외국에서는 조교사 면허를 정부에서 줍니다. 예, 농림부가 발급해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. 그리고 경마 시행체, 소위 말하자면 미국 마사회, 뭐 이런 데서는 마방 대부만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면허를 받아와서 마방을 대부를 받아서 하면은 대비를 하는 거지요.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마방 대부와 또 면허 시험과 또 마방 대부 이걸 마사회가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. 그 마사회가 이렇게 담당하는 것이 이 경마 보안 업무 이거 일본이나 어디 외국에서는요 바깥에 다른 기관에서 이거 담당해요. 이 경마가 이것이 부정이 있다. 이거는 마사회가 시행체가 자기네 걸 조사해봐야 내부 감사밖에 더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 외부에 그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. 마사회 부정만 조사하는. 또 그다음에 도핑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본의 경우에 이화학 검사소라는 게 별도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. 마사회가 아니에요. 이거 하거든요. 또 그다음에 이 뭐 유캔센터라고 그러죠. 경마 중독 뭐 치유 센터라고. 그러면 여기서 경마에서 중독이 됐다. 그거를 치유하는 거를 마사회가 직접 막권을 팔고 또 치유도 해주겠다. 이건 병 주고 약 주거나 다름없겠지요. 이거 외국에서는 직접 안 합니다. 그 다른 외부 기관이 따로 해요. 이런 식으로 마사회는 막 경마에 관련된 건 다 독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이것이 공신력이 있느냐? 경마의 생명은 공신력인데 이거 이 공신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?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조정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뭔가 좀 더 전문성 있게 발전시켜야 나가야 되지 않느냐? 이런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좋은 얘기 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그리고 구독 신청 좀 많이 해주세요.